2001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에서 두경부암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26만 명. 이 중에서 80%가 남자. 두경부암은 뭐지?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제일 많이 생기는 건 흡연, 음주. 흡연 인구가 많이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두경부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봤을 때 구강성묘가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두경부암과 HPV의 관계를 알린 되게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더글라스. 마이클 더글라스 아나? 우리 세대는 다 아는데 원초적 본능.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후두암에 걸린 줄 아는데 아니다. 나는 구강성교를 해서 후두암에 걸렸다. 구강성교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궁경부암 백신 왜 남자들이 맞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맞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이렇게 촬영도 오고 사람 났을 때인데 왜 그거 비싼가요? 왜? 문제가 안 해주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HPV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자궁경부암도 했고 곤지름도 했고 또 뭐? 오늘은 HPV와 두경부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HPV가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헤르페스 기억하시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위에도 생기고 밑에도 생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HPV도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헤르페스는 그냥 좀 단순 성병이었어요. 단순 성병인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병이기도 하지만 암도 일으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할 수가 있겠죠. 밑에서 곤지름을 일으켰어요. 유두종이라고 해서 뭐가 오돌도돌 나타나는 거를 유두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 그래서 이 목 속에 생기는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곤지름도 한 번 치료하면 또 생기고 한 번 치료하면 또 생기고 없어졌다가 재발하고 그러잖아요. 이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 같은 경우도 한 번 치료하고 나면 80%가 손가락에 80%가 두 달 안에 재발한대요. 그러니까 또 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증상이 좀 목소리가 좀 쉰 것 같기도 하고 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 짖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양성질환, 이건 암은 아니에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밑에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외음부암이라든지 그런 거 유발할 수 있는데 두경부암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경부암은 뭐지? 뭐 유방암, 간암, 대장암 그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두경부암은 뭐지?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냄새 맡고 숨 쉬고 뭐 삼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생기는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그래요. 소설가 중에서 고 최인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침샘암으로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알 만한 사람은 김우빈 씨가 비강호두암으로 고생을 하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이 두경부암과 HPV의 관계를 알린 되게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더글라스예요. 마이클 더글라스 아나? 우리 세대는 다 아는데 원초적 본능. 근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분이 후두암을 진단을 받고 토크쇼에 나가서 사람들이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후두암에 걸린 줄 아는데 아니다. 나는 구강성교를 해서 후두암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비약이다. 훨씬 더 많은 거는 지금 뭐 담배라든지 어쨌든 제일 많이 생기는 건 담배 피는 사람들 그 호흡기를 통해서 생기는 그 암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얘는 자기는 느닷없이 구강성교라고 하니까 이제 뉴스에서도 뭐 토크쇼에서도 막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신으로 다루고 뭐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가 대표적이죠. 두경부암을 처음 들어보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드문 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생 빈도로 보면 한 6번째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65만 명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그중에서 35만 명이 사망하기도 해요.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암이 걸리고 대장암이 걸리고 그래서 많이 절제를 했어도 겉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제를 그냥 다 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화학 치료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가 쉽지 않고 많이들 고생하시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두경부암은 왜 생기는 건가요? 제일 많이 생기는 건 흡연, 음주. 그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이 비흡연자보다 더 생기는 확률이 15배 정도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생기니까 많이 생기죠. 근데 외국에서 점차 이렇게 통계를 봤을 때
흡연 인구가 많이들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흡연 프렌들리한 상황이 아니니까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두경부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봤을 때 구강성교가 큰 요인이 된다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해서 HPV가 있는지 없는지 조직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HPV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HPV랑 관련이 있는 두경부암의 비율을 봤을 때 1984년에는 한 16% 정도 됐어요. 근데 2004년 그렇게 가니까 71%.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보정해서 봤을 때 술을 똑같이 마셨다, 뭐 담배를 똑같이 폈다 그렇게 봤을 때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면 두경부암은 산부인과에서 보나요? 아니죠. 어쨌든 HPV로 관련이 있지만 목이 아프다고 산부인과로 오진 않으니까 이거는 두경부학회를 하는 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봐요. 이비인후과가 보면은 이제 코만 보는 선생님, 그다음에 귀만 보는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헤드앤넥 서저리라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두경부암을 보는 파트 보통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지금 2001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두경부암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26만 명.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80%가 남자. 아니 왜 이렇게 남자도 담배 피고 여자도 담배 피고 남자도 구강성교하고 여자도 구강성교하는데 왜 남자만 걸리냐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이게 백신이 어쨌든 한 2007년 나오면서부터 여자들은 되게 많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는데 이런 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이렇게 촬영도 오고 했는데 다 남자 스텝인데 왜 그거 비싼가요? 왜? 원장을 안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만약에 이 두경부암 네. 예,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쉬거나 아니면 목에 계속 이물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내가 잘 못 삼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 그다음에 입속에 이렇게 궤양 같은 게 무슨 상처 같은 게 났는데 잘 안 낫는다 하는 경우, 코가 이상하게 한쪽만 막힌다, 아니면 코에서 이상한 뭐가 흘러나온다, 뭐 그런 감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게 흘러나온다, 내가 무슨 치과 질환이 있는지 뭐 계속해서 이빨이 흘러내리거나 그런 증상들도 두경부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비인후과학에서는 이제 우리 그 국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면 위내시경도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해주고 뭐 자궁경부암 검사도 2년마다 무료로 해주는데, 사실 코 속에랑 이렇게 입안에 들여다보는 게 그 이비인후과 내시경으로 되게 간단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두경부암도 되게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 그거를 되게 많이 주장을 하시고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어쨌든 예산의 문제겠죠.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검사가 그렇게 아픈 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들여다보고 괜찮네, 아니네, 뭐가 낫네, 뭐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뭐 치료는 손쉽게 되는 건가요? 치료는 그냥 떼어낼 수 있으면 되게 쉽겠죠. 근데 뭐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걸 병갈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에 암이 생겼다. 우리가 코를 베어낼 수는 없잖아요. 코를 살리면서 미용적으로 겉에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침샘암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도려내면 여기가 푹 꺼지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또 미용적으로 복원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수술로 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이비인후과에서도 헤드앤넥 서저리 파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그런 무서워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생기면 그 다음에 예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치료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미 또 이렇게 다 통해 있으니까, 통해 있어가지고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후두로 넘어가서 뭐 식도로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무서운 두경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금연, 금주. 어쨌든 제일 큰 거는 흡연과 음주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구강성교로 이렇게 전파되는 HPV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강성교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쉽지 않네요. 근데 되게 삼가는 게 필요하고, 사실 구강성교를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이드라인은 콘돔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예방 지침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남성분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여성분을 위해서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맞는 거랍니다. 항상 명심해 주세요.
질책 언니의 버킷리스트. 남성분들 꽝꽝꽝. 도장 3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해주세요. 그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또 이 두경부암이 생겨요. 우리가 군지름을 이렇게 지지잖아. 지지면은 그 연기에 의해서 흡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뭐 그 마스크를 하고 그러지만 이 군지름 그 소작술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 수술이어서 저 같은 경우도 대개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가서 찍 하고 그냥 나오고 뭐 그래서 오래 걸리는 시술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이제 눈이고 코고 입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이런 두경부암 때문에 HPV로 인한 두경부암으로 사망하는 케이스나 그런 케이스 리포트들도 있어요. 직업병인가? 어떻게?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지 물론.